지난 그 1월 31일 날 여러분들 행정대집행 새끼 다 했죠. 아침 새벽 5시 반부터 경찰이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7시부터 실질적으로 그 천막이 걷어지고 또 14시간 이후인 밤 9시에 망루에서 사람들이 내려옴으로써 일단락되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올라가게 된 그 망루에 올라가게 된 이유 또 수녀님 문선영 신부님 포함 또 수녀님들이 그 미사 천막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기도하다가 들려 나온 이유들이 여러분들은 아마 대충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날 MBC, KBS, SBS 이 지상파 방송들이 방송은 했는데 왜 저희들이 그 길을 공관사 앞에 천막을 치고 차를 또 막고 막내에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었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해군이 우선 공관사를 강정마을 내에 짓지 않겠다고 작년 3월 26일 날 약속을 했었어요. 주민들께 편지를 보내서 주민들 동의 없이는 강정마을 내에 공관사를 짓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군참모총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몰래 해군들은 허가 신청을 받았고 이제 몰래 봉사를 하다가 작년 10월 25일 날 저희들이 그 마을 버스를 막고 또 마을 회장님이 몸으로 막고 그럼으로써 한 99일 동안 저희들이 그것을 막아냈었죠. 우선 그 해군이 여기 들어오기 전 과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알지만도 이 절대 보전 지역이 이 바닷가 쪽에 있는데 절대 보전 지역을 해제할 때는 그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중심인 제주도의회가 제적 인원도 확인하지 않고 날치기를 통과시켜서 이 절대 보전 지역을 해제시켜 버렸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불법들이 또 일어났고 공관사도 마찬가지로 이 참모총장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진행하니까 저희 주민들 또 여기 함께하는 연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난 이유도 그겁니다. 그리고 해군이 작년 3월 26일 날 보낸 서류에 보면은 이 72세대 해군 강정마을 안에 72세대만 짓는 것이 아니고 312세대를 더 짓겠다고 이렇게 자기들이 보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72세대만 짓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군은 많은 거짓말로서 주민들을 속여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해군이 믿지 못하는 그런 상대가 되었는데 지난 2월 22일 날 천막을 또 주민들하고 여기 제주의 시민단체원들 우리 평화활동가들이 새벽 2시 돼가지고 다시 거기 천막을 쳤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31일은 낮에 행정대집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몰려오고 전국적으로 방송들이 하게 되니까 해군이 정식적으로 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가져왔었어요. 그리고 대집행 전에 그거를 읽고 이제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데 지난 2월 22일은 새벽 4시 반쯤에 해군이
경찰들을 함께 몰려와서 대집행 예고도 없이 그냥 천막을 뜯기 시작했고, 또 사람들을 경찰은 또 드러내기도 하고, 무슨 근거로 그 천막을 철거했는지 아직도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근거를 댈 수 있다 하면은 행정대집행법인데, 그 대집행법대로라 하면은 계고장을 들고 왔어야 되고, 그런데 계고장도 없이 마구잡이로 이 덩치가 큰 해군들이 몰려와서 천막을 부수고 또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들이 일요일 새벽이다 보니까 올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해군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정식적으로 법을 갖추는 척 합니다. 그렇지만도 사람이 보지 않고 할 때는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합니다. 이 2011년 9월 2일 저기 펜스를 친 이유도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하고 저 안에서 온갖 불법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펜스를 쳤거든요. 그 우리 활동가 한 분이 저기 계시는데 2년 넘게 저 끝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불법 감시를 하고 있는데 매주마다 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 온갖 불법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하게 되면은 또 자기들은 변명을 하고 또 다른 거짓 자료를 내놓고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인간 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 신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바다를 지키는 해군이 근본적인 이런 신뢰조차도 할 수 없는 해군이구나 하는 것들이 여기서 몇 년째 있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이 바다를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지 점점 깨달아 갑니다. 지난 1월 29일입니까? 그날 전 해군 참모총장이 방위산업 비준으로 인해서 7억 이상의 돈을 받았죠. 그래서 체포되고 결국 그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고, 또 3, 4일 전에 현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방위산업 비리로 또 물러났습니다. 이분이 원래 4월 정기 인사 때까지 보통 큰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인사 이동을 하도록 감사원이 아마 권고를 한 것 같은데, 갑자기 이래 된 거는 엄청난 이분이 뇌물을 저는 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물러났고, 그 이전에 작년 후반기부터 여러 명의 그 해군 사관학교 출신들, 해군의 요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지금 교도소에 갇혀가 있습니다. 이런 형국을 보면 대한민국 해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참모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모두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은 당연히 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이 참 해군으로서 국민의 고열만 빨아먹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대한민국을 정말 어떻게 지킬 것인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해군사관학교 가면은 그 뭐 충무공의 그 정신, 충무공의 후예, 그리고 충무공 탄신일을 또 해군사관학교 거창하게 거행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영화에도 봤듯이 그런 충무공 이수신 같은 사람이 정말 그분 이후에 우리 해군 역사 속에서 없었다는 것은 큰 불행이고, 지금도 그분 같은 사람이 더욱 절실히 그려지는 때가 현재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2월 22일 날 그 행정대집행 때 온 그 해군들, 그 나이 때 이수신 장군은 외적들을 참 첩을 쓰고 물리치고 한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국민을 상대로 무법천지에 폭행만 저지르는 그런 해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군과 이수신 장군과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원균이라는
그 당시 장군이 있었죠. 그 조선군의 그 목을, 죽은 사람의 목을 베가지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한 우리 거짓 장군, 그 원균, 그분의 후예들이 지금 해군이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서면으로보다도 우선 구두로의 계약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인의 입장에서 그런 구두 계약 그리고 서면 계약, 해군은 수도 없이 과거에 했었습니다. 해군 전략기획단장이 마을 회관에 와서 2007년도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이 해군기지 한 육지에서 해군기지를 짓지 않고 바다에 그쪽 해안 쪽에 매립해서 그 해군기지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육지 땅은 농토이기 때문에 강제 수용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그분이 해군 그 참모총장이 됐습니까? 그러고부터는 이 강제 수용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해군들의 이 거짓말의 역사는 우리가 참 기록한 것만 해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로서 거짓말을 했고 또 서면을 보내놓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약속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 두고 우리 강정마을 회장님 포함해서 우리들은 요즘 정말 욕이 나옵니다. 이분들을 정말 개새끼다, 이렇게 우리들 이야기할 정도로 해군과 우리 간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하순시기 정말 회개가 필요한 시기에 가장 회개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는 이 앞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해군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충궁의 후예답게 그분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삼면의 바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날이 참 올 수 있기를 기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여기 해군기지가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이 해군기지가 필요성이 이 자리에 이때 필요 없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평택 해군기지, 또 동해 해군기지, 목포 해군기지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아무 이유도 명분도 없는 정말 국민의 혈세만 남기되는 해군기지이고, 그런 정신의 사람들, 석은 빠진 그런 해군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의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희생당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어제 제가 알토르 비행장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넓은 비행장은 그 전에 갔었어도 그 안쪽은 들어가질 않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넓은 비행장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하 벙커도 있고, 그래서 지하 벙커가 거기 있는지 사람들은 제대로 모르는 이유가 국방부에서 알리지 않는다 그래요. 다시 국방부가 이것을 공군기지로 짓기 위해서는 그곳이 알려지면은 평화의 유적지로 다시 지정되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하 벙커도 그렇고 진지 동굴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은 또다시 공군기지가 알토르 비행장에 들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주에는 또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정상간을 지금 주고 있는 형국이고, 제주에 그 암울한 그 미래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이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막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멘.